짖으면 간식 주고 만져주고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안 짖을 짖을 이유가 없네요. 네. 좋은 걸 주니까.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방송 너와 더하다 수의사 정현규. 안수의사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네. 제가 원장님을 만나기 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반려동물 보호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원장님과 함께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진짜 우리 아이들 아프면 좀 아프다. 뭐가 불편하면 불편하다.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진료를 왔을 때, 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네. 불편해요 말을 해주면 네. 진료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너와 더하다 촬영을 도와주시는 제작진 분들과 그리고 그 지인분들께 반려동물에 대한 고민을 담은 사연을 좀 보내달라라고 네. 요청을 드렸고요. 건강적인 내용부터 행동학적 부분까지 다양한 사연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엄선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연을 읽고 원장님께서 그 솔루션을 주시는 네.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고양이 사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사연 첫 번째입니다. 달콩이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우리 이렇게 또 친절하게 노트북까지 네. 준비해 주셨어요. 읽어볼게요. 네. 라디오 DJ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10년째 냥이님의 수발을 들고 있는 콩이 집사입니다. 콩이는 신장 하나에 문제가 생겨서 제거하는 큰 수술을 이겨낸 기적적인 고양이네요. 네. 지금은 정말 건강한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소변 실수입니다. 제가 가끔 늦게 들어온 날이면 제 침대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도 큰 걸로 바꿔보고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잘 때 제 발을 조준해서 소변을 보고 도망한 적도 있습니다. 항상 제 침대에만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네. 사연 들어보니 콩이가 큰 수술을 잘 이겨내서 정말 네. 다행이라고 그쵸, 생각이 그쵸. 들고요. 네. 근데 소변을 침대에 본다고 하셨는데 근데 평소에는 화장실 사용을 잘 한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보호자분이 늦게 오는 날만 맞아요. 침대 이불에 소변을 넣는다고 했는데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게 화장실 컨디션인데 이미 그것도 보호자분이 그렇죠. 예, 큰 걸로 화장실도 바꿔주고. 큰 걸로 바꿔주시고 관리도 열심히 잘 그리고 하시고. 청결 예. 관리도 잘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변을 여전히 침대에서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달콩이가 큰 수술을 했죠. 받았을 당시에 네. 보호자분이 굉장히 달콩이에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같이 오래 있어주시고 평소보다 좀 더 잘해주셨겠죠. 잘 돌봐주시지 네, 않았을까 아프니까. 싶어요. 네네. 근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 회복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보호자분이 또 생활이 있다 보니까 덜 아프고 네. 조금 덜 신경을 또 함께 있는 시간도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네. 돌봐주는 시간도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달콩이는 보호자분을 계속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서 늦게 오면 그거를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왜 그때는 더 줬는데 지금은 덜 주느냐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보호자분도 생활이 있으시겠지만 지금보다 좀 더 달콩이가 보내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 고양이들은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먹는 곳에서는 대소변을 잘 안 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 침대에서 달콩이랑 같이 달콩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도 줘보시고 칭찬도 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는 이제 소변을 잘 누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솔루션이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고양이 두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3살 수컷 고양이 고니 집사입니다. 고니는 낮에 밥을 잘 먹고 신나게 놀아도 밤만 되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우는 버릇이 있어요. 울음소리도 에용 비슷한가요? 하고 앙칼지게 됩니다.
특히 사람이 씻고 있을 때 화장실 문 앞에서 많이 우는데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일까요? 고양이가 우는 행동, 솔루션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고양이의 행동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울음에 관련된 건데요. 맞아요. 우는 그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 우선 이제 고양이가 야행성 동물이죠. 그렇죠. 야행성이죠.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더 활동적이고 우다다 뛰어다니면서 울고 할 수 있겠어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심심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랑 충분하게 놀아주는 게 필요한데 강아지에게는 산책이 산책. 필수듯이 고양이에게는 사냥놀이가 이렇게 필수적으로 흔들어주고.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과 같이 노는 시간과 횟수를 많이 늘려주시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발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발정이 오면 그 주로 밤에 많이 울게 되고 그렇죠. 네. 여기 중성화 관련돼서는 그 얘기가 사연에는 없는데 없어요. 만약에 네. 중성화 수술을 안 해주셨다 하면 빠르게 중성화 수술부터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람이 씻고 있을 때 화장실 문 앞에서 많이 우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고니 입장에서는 지금 놀고 싶어요. 근데 네네. 보호자분이 나와서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문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고니는 놀고 싶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보호자분을 보고 밖에서 계속 놀아달라고 우는 게 아닌가. 결론은 많이 놀아주면 혹은 중성화 수술이 안 돼 있다면 중성화 수술을 해주면 네. 좀 완화될 수 있는 네. 그런 솔루션을 주신 거네요. 네. 이제 고양이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살 수컷 세자와 2살 암컷 전보기를 모시는 집사입니다. 저희 애들은 첫 발정이 오기 전에 중성화를 마쳤는데요. 세자가 자꾸 전보기에게 마운팅을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중성화를 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괜찮다고는 하는데 전보기가 조금 예민한 편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잡아서 떼어놓곤 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전보기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진 보니까 둘이 너무 잘 놀고 있는데 도대체 세자가 왜 그럴까요, 원장님? 네. 고양이들 마운팅하는 행동을 종종 할 수도 있는데 마운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놀이로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그 활동으로 놀이를 해주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마운팅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노는 거네요, 이게. 네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과시의 목적도 있는데요. 내가 너보다 위야라고 내가 우위를 너보다 과시하기 우위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운팅을 일단 하면 막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들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렇죠. 보호자하고의 신뢰감만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짝 멀리서 박수를 친다든지 다른 소리를 낸다든지 분산을 시키는 건가요? 주의를 분산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네. 그리고 보호자분이 아무리 같이 놀아줘도 또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들끼리 있을 때도 충분히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뭐 노즈워크라든지 그리고 장난감에 간식을 넣어두고 가지고 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까지 고양이 사연 저희가 들려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애타게 기다리실 댕댕이 네네. 보호자분들을 위해 강아지 사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12살 쌍둥이 말티즈를 키우는 오빠 보호자입니다. 12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자나와 잔호는 저만 보면 짖습니다. 왜 이렇게 공감이 될까요? 저 벌써 만져주거나 간식 주면 바로 조용해지고 더 만지라고 애교를 부리는데 돌아서면 또 짖어요. 그래서 밤에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 가기가 너무 눈치가 보입니다. 온 가족이 다 깨요. 아이고. 저만 보면 짖는 강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나와 잔호 입장에서는 짖으니까 뭘 주네? 만져주고 간식도 주고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긍정 강화라고 하는데 긍정 강화. 짖으면 간식 주고 만져주고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안 짖을 짖을 이유가 없네요. 좋은 걸 주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바꿔줘야 됩니다. 짖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안 짖고 얌전히 잘 있을 때 오히려 간식 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주 지금 12살이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런 경험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교정하는 데는 그만큼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짖으면 바로 눈을 마주치거나 관심을 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가만히 그냥 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빠르게 얌전해진다 하면 뭐 한 30초 이내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들은 오랫동안 그런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몇 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차분해지면 그때 칭찬해주고 간식을 주고 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 때 간식을 먹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짖지 않아도 네, 조용히 얌전히 앉아있을 때 간식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원장님. 강아지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빵빵이 엄마입니다. 얼마 전 빵빵이와 함께 탄 차에서 급정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빵빵이가 많이 놀랐는지 이후 차를 타면 엄청 헥헥거리고 덜덜 떨며 저에게 계속 안기려고 해요. 아. 트라우마 때문인 걸까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주어야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이 사연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급정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아니면 좀 멀미를 해서 그런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강아지의 멀미는 한 살 이전에는 이런 그 흔들림에 대한 평형 감각 때문에 멀미를 할 수도 있는데 네. 한 살이 넘은 이후에는 이제 기억과 관련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빵빵이를 이전처럼 차에 어떻게 탔을 하면? 때 네.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려면 이제 이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덮어줘야 돼요. 사람하고 비슷하네요. 이걸 네. 역조건 형성이라고 하는데 역조건 형성.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제 중요한 건 빵빵이가 안정감을 느끼게 네.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우선될 게 이제 캐넬 훈련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그거. 네. 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그 제가 사진을 보니까 네네. 빵빵이 보호자분이 차에 빵빵이를 같이 탔을 때 네. 약간 슬릭백 같은 네. 그런데 넣어서 안고 계시더라고요. 캐넬이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뭐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캔넬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겠고요. 그렇죠. 유아들 그 카시트 태우는 거랑 똑같다고 네, 생각하시면 그런 되겠습니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캔넬 훈련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캔넬을 집에서 캔넬 안에서 네. 빵빵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먼저 좋아하는 간식도 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 들어가는 안에 게 있으면- 좋아야 돼요. 네, 이 안에 있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네네. 네, 이걸 먼저 심어주고. 네, 그런 네. 훈련이 먼저 된 이후에 캔넬 안에 빵빵이를 넣고 이제 차에 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차에 태우고 시동만 건 채로 네. 이동하진 않고요. 네네. 또 역시나 그 안에서 또 같이 놀아주고 네. 네, 뭐 좋아하는 간식도 좀 먹이고 짧은 시간만 하고 다시 내리고 이걸 반복을 해서 어느 정도 적응했다. 그럼 그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그래서 5분 했는데 괜찮아. 그럼 그 다음에는 한 10분 정도 하고. 가고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적응됐다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렇게 점차 시간 늘려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차 타는 것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억을 또 좋은 기억으로 덮어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빵빵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네. 반드시 캐넬 훈련이 되면 너무 좋겠네요. 요즘 캐넬은 이제 안전벨트가 같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네, 그 홈이 나 있는 네, 홈이 나 것도 있어서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도 캐넬 훈련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가 강아지 사연 두 번째까지 읽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네, 원장님께서 너무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셔서, 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또 2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편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방송 너와 더하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편에서 만나요.